10년 동안 매주 서울로 반찬을 보냈습니다. 딸 먹으라고, 딸이 힘들까봐, 딸 기운 내라고. 그런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사돈, 반찬 이번엔 왜 안 보내세요? 제가 5만 원 보낼 테니 묵은지랑 멸치볶음 좀 넉넉히 보내주세요. 어머, 사돈, 그럼 못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애들 맞벌이라 바빠서 잘 먹지도 않잖아요. 차라리 제가 가져다 딸도 주고 나눠 먹으면 좋은 거죠. 뭘 그걸로 생색을 내세요? 그 순간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 손맛이 그동안 제가 쏟은 정성과 시간이 그 사람들에겐 그냥 값을 매길 수 있는 배달 음식이었나 봅니다. 이제는 말하고 싶습니다. 내 손맛이 당신들 입맛 채우는 도구는 아니었다고요. 10년을 참고 살아온 한 시골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순자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참 오래 걸렸네요. 사람들 앞에서 괜히 딸 결혼 이야기 꺼냈다가 속상하다는 소리나 할까봐 조심했거든요. 그래도 한 번쯤은 그냥 좀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사람 인연이란 게 참 묘하지요. 그날 딸 수진이의 상견례 자리에 처음 앉았을 땐 몰랐어요. 그 자리가 제 인생에 이렇게 오랫동안 가슴앓이로 남을 줄은요. 서울 올라간 날 하필이면 비까지 오더군요. 비에 젖지 않으려고 우산을 잔뜩 눌러쓰고 식당 안에 들어섰는데 딱 들어서자마자 이미 테이블 한쪽에 앉아있는 사부인의 눈빛이 저를 훑더군요. 그 눈빛엔 뭐랄까 처음부터 내가 중심이야 하는 기운이 가득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한 발 먼저 들어갔고 저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자리에 앉게 되었지요. 그날 처음 만난 사부인은 뭐랄까요.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서 나는 우리 아들을 자랑하러 왔어요 라는 기세가 뚝뚝 묻어나더라고요. 테이블에 앉은 지 채 3분도 안 됐는데 바로 입을 여셨어요. 우리 아들은요, 어릴 때부터 아주 영특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영재반 들어갔고요. 중학교 때부터 미국 생각했어요. 결국 유학도 다녀왔고 지금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남편은 애써 웃으며 맞장구를 쳤고 딸 수진이는 겸연쩍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애가 그렇게 뒷자리에 밀려있는 모습이 괜히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다음 말에 저는 순간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예단은 이 정도면 무난하겠죠? 사실 예단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체면은 좀 세워야 하니까요. 결혼식장은 저희가 미리 알아보고 예약했어요. 강남 호텔 1층 연회장인데 장소도 분위기도 아주 좋더라고요. 그 순간 마음이 싸해지더군요. 결혼 당사자인 수진이는 한마디 의견도 묻지 않았고 저희는 그저 들으러 온 사람들 같았어요.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뭐든 자기 손으로 직접 해보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결혼식장 하나 정하는 데에도 이름 한 줄, 의견 한마디 없다는 게 속상했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남편이 그나마 정중하게 말을 꺼냈죠. 저희는 수진이랑도 조금 더 상의해보고 싶은데요. 애가 생각해둔 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요즘 애들요. 처음엔 이렇다 저렇다 하다가 결국 어른들 말 듣게 돼 있어요. 괜히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저희가 준비한 대로 하죠. 그 말을 들으며 제 손끝이 서늘해졌어요. 어디 한마디라도 끼어들 틈이 없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수진이만 행복하면 됐지. 그 말 하나 붙잡고 저는 억지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당신답지 않게 너무 조용하던데. 괜히 나서서 분위기 흐리면 수진이만 곤란해질 것 같아서.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한숨만 내쉬고는 운전대에 시선을 고정했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늘 조용히 있었어요. 그게 현명한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조용함이 나중엔 누군가에겐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으로 보였더라고요.
그날부터 제 인내의 시간은 시작됐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며 조용히 감췄던 제 속마음도 그날 처음 굳어졌던 것 같아요. 수진이는 첫째를 낳고도 출산휴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복직했어요. 사위는 대기업에 다닌다고 퇴근이 밤 10시 넘는 게 일상이었고요. 수진이도 어느 순간부터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고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어요. 엄마, 애 낳고 나니까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 하루에 한숨도 못 자고 아침에 비몽사몽으로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데 가끔 멍하게 눈물 나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서울에 가까이만 있었어도 내가 뛰어가서 애라도 안아줬을 텐데. 며칠 뒤 수진이가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엄마, 시어머니가 아이 봐주시기로 하셨어. 엄마는 멀기도 하고 몸도 힘드시잖아. 그래, 잘 됐다. 가까운 분이 봐주신다니 마음이 놓이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켠이 자꾸만 쿡쿡 쑤셨지요. 그래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돕기로 했어요. 농사지은 감자, 고구마, 배추, 상추, 열무, 김치까지 박스로 가득 채워서 서울로 붙였어요. 수진아, 이건 너희 집에 보낸 거야. 시댁이랑 같이 나눠 먹어. 된장은 엄마가 직접 담근 거야. 된장찌개 끓이면 맛있어. 감자는 애기 먹기 좋게 찌면 좋아. 그런데 얼마 뒤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김치 좀 더 보내줄 수 있어. 시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셔. 지난번 보낸 총각김치도 엄마 반찬도 다 드셨어. 어머, 그럼 너는 못 먹었어. 수지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 먹으려고 꺼내놓으면 다음 날엔 없어. 엄마 반찬 진짜 좋아하는데 애 봐주시는데 내가 말은 못하겠고. 그 말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진이 위해 보낸 건데 정작 수진이는 먹지도 못했다니.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말이 안 나왔어요. 물론 손주를 봐주시는 마음은 감사했지만 정작 수진이는 못 먹고 있다는 게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넉넉히 보냈죠. 그저 수진이가 조금이라도 더 먹고 잘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러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며칠 바빠서 반찬을 못 보내고 있었더니 수진이가 조심스레 물어보더군요. 엄마, 혹시 이번 주는 안 보내? 시어머니가 김치 어디 갔냐고 며칠째 그러셔서. 그때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이게 지금 당연해진 건가? 내가 해주는 게 고마운 게 아니라 왜 안 주냐는 식으로 바뀐 건가? 그 후부터는 반찬을 보낼 때 손이 자꾸 느려졌어요. 손맛이 무뎌진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진 거였죠. 그날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왠지 더 축 처져 있더군요. 엄마, 김치 좀 더 보낼 수 있어? 그래. 무도 괜찮고 배추도 좋더라. 깍두기 담갔어.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수진이 다시 말했어요. 이번엔 나 좀 많이 먹게 보내줄 수 있어? 왜 또 시어머니가 다 가져가셨니? 수진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반찬 냉장고에 넣어두면 다음 날엔 없어. 나도 엄마 반찬 먹고 싶은데 진짜 없어. 그리고 이번엔 신우이한테도 좀 가져다 주신대. 신우이? 응. 엄마 반찬 맛있다고 지난번 묵은지로 김치찜 했더니 엄청 잘 먹었다고 했대. 그래서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얘한테도 좀 줘야지 하시면서 김치통 통째로 들고 가셨어. 그 순간 가슴 밑바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젠 내 손맛이 시댁 식구들에게 퍼지는 게 고마움도 배려도 아닌 그냥 공짜 반찬 공급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후 반찬을 받고 수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오늘 반찬 일부러 회사로 가져왔어. 점심시간에 몰래 꺼내서 먹었는데 된장 가지볶음. 와,
진짜 눈물 나더라. 왜 눈물까지 나냐? 별걸 다 가지고. 엄마 반찬 진짜 맛있잖아. 근데 이상하게 그 맛이 이제 내 거 같지가 않아. 늘 남 눈치 보고, 남 먼저 주고.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 그래서 오늘은 그냥 내 거를 먹고 싶었어. 순간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동안 딸은 말없이 포기하고, 저는 말없이 참고, 우리 모녀는 서로를 위해 너무 오래 참아온 게 아닐까 싶었죠. 그 후로도 사부인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어요. 딸 수진이에게 이렇게 전화가 왔다고 했죠. 예미야, 이번엔 사부인한테 김치찌개 해먹게 묵은지 좀 보내시라고 해라. 지난번 것도 좋았는데 이번엔 너희 시누이도 좀 주게 넉넉히 보내달라고 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여전히 없었죠. 그저 받는 게 당연하다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란 게 아무리 참아도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다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더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때까진 저도 그냥 딸을 위해 계속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10년을 그렇게 반찬을 보냈습니다. 10년이 지나 손주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이미 사부인의 육아도 끝이 난 지 한참 지났죠.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전히 수진이네 주소로 박스를 보내면 그 안에 든 반찬은 사부인의 손에 들어갔고, 수진이는 넉넉히 먹어보지도 못한 채 고맙다는 말만 했어요.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가물었어요. 햇살은 독처럼 내리쬐고 비는 한 방울도 오질 않았어요. 밭이 쩍쩍 갈라지고 감자싹은 올라오다 시들었고 고구마 줄기는 누렇게 타들어갔어요. 밭 한가운데 서서 마른 흙을 손으로 쥐었다 놨다 하며 중얼거렸죠. 이러다가는 올해 반찬도 못하겠네. 열무도 쓰러졌고 배추는 바싹 말라서 힘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된장 담그려던 콩도 알이 들지를 못했어요. 모처럼 몸이 쉬니 마음이 더 바빴습니다. 수진이 반찬은 어쩌나, 김치는 어떡하나, 그 걱정이 발끝에서부터 올라왔어요. 며칠 고민 끝에 조심스럽게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올해는 말이다. 농사가 영 안 됐어. 아무래도 반찬이랑 김치는 좀 보내기 어려울 것 같다.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수진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 이제 그런 거 안 보내도 돼. 엄마도 좀 쉬셔야지. 담담한 말이었지만 어딘지 불안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마치 자기 말에 누가 듣고 있을까봐 조심하는 듯한 그 어두두. 저는 금방 알아챘어요. 사부인도 옆에 있구나. 그래도 빈손은 아닌 것 같아서 맘이 좀 그렇다. 엄마가 다시 연락할게. 수지는 말없이 응 하고 대답했어요. 그 짧은 한마디 속엔 수천 가지 마음이 담겨 있었죠. 죄송함, 불안함, 그리고 익숙해져 버린 현실에 대한 자책 같은 것들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애초에 그렇게 다 퍼주지 말지 그랬어. 사람이 뭘 계속 받으면 그게 그냥 자기 거인 줄 알게 돼. 저는 괜히 서운해져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우리 수진이 덜 힘들라고 한 거야. 사돈이 손주 봐주는 것도 고맙긴 하지만 그게 내가 평생 반찬 배달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니지.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텔레비전을 쳐다보기만 했어요. 시골의 밤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소란스러웠어요. 가뭄이 길어지면서 마음도 몸도 지쳐갈 무렵이었어요.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싶어 며칠은 모처럼 포장 박스도 안 꺼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어요. 사돈. 전화기 화면엔 익숙한 이름 사부인이었어요. 받자마자 나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한결같더군요. 어머, 사돈. 그런데 올해는 아무것도 안 보내세요? 그 말의 순간 핸드폰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무 인사도 없이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아이고, 올해는 농사가 영 안 돼서요. 비도 안 오고 작물이 그냥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도 사부인은 웃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휴, 그럼 반찬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묵은지도 넉넉하게요. 우리 딸이 김치찌개 해달라고 해서요. 그 말에 순간 목이 꽉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반찬이라도 묵은지도 넉넉하게. 그동안 내가 한 게 뭐였던 거지? 김치며 반찬이며 그게 뭐 대단치 않은 거였던 걸까? 그래도 참았어요. 마음 다잡으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죠. 사돈 더운데 반찬 보내면 상할까봐 걱정돼요. 서울까지 가는데 하루는 걸리니까요. 그러자 그쪽에서 너무도 가볍게 마치 장보듯 말하더군요. 별 걱정을 다 하시네요. 그런 건 걱정 마세요. 제가 포장값 5만 원 보내드릴게요. 아이스박스로 싸서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요즘엔 포장 잘 돼서 괜찮아요. 지난번 멸치볶음이 그렇게 맛있었는데 그것도 같이요. 진짜 밥도둑이에요. 그 순간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5만 원. 그 말이 왜 그렇게 모욕처럼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값을 쳐줄 테니 정성도 택배도 계속 해달라는 말처럼 느껴졌거든요. 머릿속에 수십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동안 감자, 고구마, 배추, 상추, 깍두기, 총각김치, 나물, 장아찌. 시장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땀 흘려 키운 것들. 해마다 절여서 무치고 볶고 새벽까지 포장해서 보냈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걸 5만 원짜리 택배 서비스처럼 여기다니. 정말 말문이 막힌다는 게 뭔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전 딱 잘라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저 말끝을 흐리며 전화를 끊었어요. 아, 예. 반찬거리 찾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은 무릎 위에 얹혀 있었고, 눈은 텔레비전 쪽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머릿속에 울리던 한마디, 5만 원 보내드릴게요. 그게 사람 가슴에 얼마나 깊은 흠집을 남기는 말인지 사도는 아마 평생 모를 거예요. 그게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내 정성을 그런 식으로 가격 매기듯 내놓은 그 태도, 그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날 저녁 밭에 나가려다 말고 주저앉았어요. 몸이 아픈 것도 일이 밀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이 안 움직였어요. 그 마음을 움직이는 연료가 다 떨어져 버린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사부인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기 화면을 보자마자 한숨부터 나왔지만 그냥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받자마자 사돈은 반가운 척 인사를 건넸어요. 사돈. 날이 덥죠. 어제 제가 장아찌도 얘기했나요? 혹시 까먹었을까 봐서요. 근데 진짜 사돈 반찬은 입에 딱 맞아요. 입맛 없을 때도 그 반찬만 있으면 밥 한 그릇 뚝딱이에요. 지난번에 보내주신 김치, 저희 애들도 너무 잘 먹었어요. 특히 우리 딸이 지난번 묵은지, 김치찜 해먹고는 이것도 없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좀 넉넉히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허수음이요. 입맛 없는 사람 밥 먹이려고 제가 10년을 택배를 싸고 있었구나 싶었죠. 그 돈 제가 드릴 테니 그냥 반찬 가게에서 사드세요. 그렇게 또렷하고 단호한 말. 제가 그동안 해본 적 없는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사부인의 목소리가 살짝 굳어졌어요. 어머, 사돈이 해준 반찬은 손맛이 있어서 그래요. 입맛 없을 때도 밥을 먹게 되니까. 반찬 가게 음식이랑은 달라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죠. 손맛 좋으셨으면 그동안 감사 인사라도 하시지 그랬어요. 네. 제가 지난 10년 넘게 농사 지은 걸로 반찬 싸고 김치 담고 매주 택배 보내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어요. 그 반찬들
수진이가 먹지도 못하고 시댁 냉장고에만 가득 채워졌다는 것도 이제는 다 알고 있고요. 잠시 전화기 너머에서 정적이 흘렀어요. 사부인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쓰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 사돈. 그럼 못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애들 맞벌이라 바빠서 잘 먹지도 않잖아요. 차라리 제가 가져다 딸도 주고 나눠 먹으면 좋은 거죠. 뭘 그걸로 생색을 내세요? 그 말투가요. 마치 그럴 줄 몰랐다는 듯한 당황도 아니고 정말 그럴 거냐며 따지는 듯한 뾰족한 느낌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속에서 열불이 확 올라왔어요. 숨을 한 번 고르고 조용히 그러나 똑 부러지게 말했어요. 사돈, 그 반찬이 그냥 생기는 줄 아세요? 저 밭에서 새벽에 일어나 감자 캐고 허리 펴지도 못한 채 김치 절여 담근 거예요. 그걸 수진이 주려고 보내는 거고요. 네, 죄송하지만 이젠 못 보내드리겠네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쌓이고 쌓인 울분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사부인은 잠깐 말을 잃더니 툭 내뱉듯 말했어요. 그래요? 그럼 알겠어요? 그렇게까지 하시겠다니. 참. 그렇게 전화는 끊겼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마치 주던 사람이 갑자기 안 주면 배신이라는 듯한 말투만 남기고 전화를 끊고 식탁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손끝도 마음도. 내가 그렇게 쉽게 보였나. 내 손맛이 그냥 배달 음식쯤으로 여겨졌던 건가. 그날 저녁은 밥도 안 넘어갔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고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린 날이었어요. 그날 밤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밥을 먹은 것도 TV를 본 것도 같은데 왠지 모르게 모든 게 멈춘 듯 했죠. 그러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자마자 저는 속으로 올게 왔구나 싶었죠. 딸이 그 집에서 뭘 들었는지, 무슨 말을 전해 들었는지 이미 예감이 다 된 거였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달랐어요. 말꼬리가 젖어 있었고 숨소리마저 무겁더군요. 엄마, 어머니가 오늘 나한테 그러셨어. 수진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어요. 엄청 서운하다고. 엄마가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냐고. 너무하다고. 10년 넘게 같이 정 나눴는데 그렇게 딱 잘라낼 수 있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정이라고요? 그동안 한 번이라도 고맙다, 수고했다, 미안하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던가. 수진아, 엄마가 10년을 보냈다. 봄이면 열무김치, 여름이면 상추, 고추 가지며 오이지. 가을엔 배추김치에 무말랭이까지. 나물도 다 다듬어서 말려서 거기에 밑반찬들에. 한 번도 빈손으로 넘긴 적 없어. 그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못 들었어. 반찬 한 통 보내면 이번엔 뭐 없어요? 다음엔 김치 좀 더 주세요. 이번엔 우리 시누이도 먹게 넉넉히 이런 말만 들었어. 수지는 말이 없었어요. 숨소리만 이어졌죠. 그런데 그 10년의 정성에 대한 대답이 뭐였는지 알아? 택배비로 5만 원 보내드릴게요. 아이스박스로 부탁해요. 그게 고맙단 말 대신이더라.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서러웠는지 처음으로 딸에게 제 마음을 다 꺼내 보였어요. 수진아, 내가 바란 게 뭐였겠니? 큰 인사도 아니었어. 그냥 감사하다, 잘 먹었다는 한마디면 됐어. 근데 그걸 돈으로 환산하더라. 내 손맛, 내 땀, 내 노동, 내 시간, 그게 고작 5만 원이더라. 마치 돈 줄 테니 계속 만들어서 보내라는 식으로 말하더라. 수지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
나 그 얘기 듣고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 진짜 내가 바보 같았어. 너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 엄마니까 한 거야. 근데 말이야, 엄마도 사람이야. 감자 캐다 허리 끊어지고 김치 담다가 팔이 빠질 것 같아도 그냥 다 참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정을 끊었느니 어쩌느니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억울하더라. 수지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엄마 반찬 나도 너무 먹고 싶었어. 근데 항상 시어머니가 먼저 꺼내시니까 나는 먹으려면 눈치부터 보였고 괜히 엄마 반찬이 내 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 그게 참 미안했어. 엄마가 나 위해 해준 건데 내가 먼저 못 먹는 게 너무 슬펐어. 그 말에 제 눈시울도 붉어졌어요. 말없이 듣고 있던 남편도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밤 우리 모녀는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말 없이 울었어요. 엄마도 딸도 서로 다르게 상처받고 다르게 참아왔던 세월의 무게를 그 울음으로 조금씩 흘려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서운함 뒤엔 말하지 못한 억울함이 있었고 그 억울함 뒤엔 그저 조용히 참고 살아온 한 여자의 긴 시간이 있었어요.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지만 도통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떠올리게 됐어요. 10년. 그건 그냥 숫자 하나가 아니었어요. 밭에서 해 뜰 때부터 허리 굽히고 해질 무렵에야 겨우 몸을 폈던 시간들이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퍼붓던 날, 우비도 제대로 못 챙기고 나가 배추잎에 묻은 진흙을 닦아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날엔 무릎 꿇고 앉아서 상추 한 단 따서 정리했어요. 양파 까다가 손톱 밑이 다 벗겨지고 마늘 다지다가 손에 물집이 터져도 그저 수진이 먹이 거니까 그 생각 하나로 버텼지요. 그런데 그런 손맛을, 그 진심을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여겼던 거예요. 시골에 사니 농작물 많겠지. 어머님이 보내주시니까 당연한 거지. 반찬도 맛있다더라. 다음엔 된장 무침 좀 더 부탁해야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마치 마트에서 장을 보듯 이름을 나열하고 요청하고 당연하게 받는 그들. 저는 그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뭘 바랐던 건 아닌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혼잣말이 방 안에 뚝 떨어졌어요. 답해줄 사람도 없고 위로해줄 손도 없었지만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서 나온 정직한 소리라는 걸 알았어요. 순간 거실 구석에 쌓아둔 빈 아이스박스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랫동안 반찬을 싸보내고 또 싸보냈던 흔적들. 그 박스 하나하나에 내 시간과 노동과 마음이 담겨 있었는데 이젠 그걸 더 채워넣고 싶지 않았어요. 이젠 누군가에게 그냥 줘야 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오후 문 앞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익숙한 얼굴이 살며시 고개를 내밀었어요. 엄마. 나야. 문을 열기도 전에 저는 벌써 가슴이 찌르르해졌어요. 수진이는 작은 손가방 하나 들고 조용히 들어왔고 저는 늘 그렇듯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뭐야, 갑자기 웬일이야? 얼굴 보니까 밥 한 그릇 더 들어가겠네. 수지는 말없이 웃기만 하더니 주방 식탁에 앉았어요. 그 웃음엔 미안함도 그리움도 말 못한 마음도 다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지금까지 받기만 해서 너무 미안해. 얘는 또 왜 그래? 저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목이 순간 따끔하게 올라왔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엄마 손맛이 얼마나 귀한 건지 정말 이제야 알았어. 엄마는 그냥 반찬을 해주신 게 아니었더라.
그건 사랑이었고, 위로였고, 엄마의 시간이었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만히 손을 뻗어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작고 따뜻했던 그 손. 어릴 적 넘어졌을 때 울면서 달려오던 그 손 그대로였어요. 수진이는 조용히 눈가를 훔치고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나도 해보고 싶어. 엄마처럼 그 따뜻한 맛을 나도 내 손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에서 아무도 손대지 않던 그곳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지요. 거칠고 빛바랜 표지, 안쪽에는 삐뚤빼뚤한 글씨와 음식 이름이 가득 적혀 있었어요. 고추장 멸치볶음 중불로 천천히. 된장 무침 된장은 된장인데 재래된장이 제일 맛있다. 총각김치 무 씻을 때 마지막 한 번은 꼭 소금물로 헹궈야 아삭해질. 이거 엄마가 평생 만들어 온 손맛 노트야. 레시피라기보단 살아온 방식이 적혀 있는 거지. 된장 무침, 감자조림, 김치 담그는 법까지 다 적혀 있어. 이제 너한테 줄게. 수진이는 두 손으로 그 노트를 꼭 껴안았어요. 조심스럽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아이처럼 중얼거렸어요. 이건 그냥 반찬 노트가 아니야. 엄마의 사랑, 엄마의 기술, 그리고 엄마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저는 웃었어요. 눈물이 나면서도 웃음이 났어요. 그날 우리는 긴 시간 서로의 손을 잡고 마주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흐르는 눈물, 말보다 깊은 마음. 서운함도 침묵도 그 순간만큼은 모두 조용히 녹아내렸어요. 그 노트 위에서. 그로부터 몇 달 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오후였어요. 마당에서 상추 모종을 옮겨 심고 있는데 대문 앞에서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수진이가 활짝 웃는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이번엔 손에 제법 무거워 보이는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뭐야, 또 웬 짐을 들고 왔어. 수진이는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더니 차곡차곡 반찬통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도 이제 해봤어. 엄마가 주신 노트 보고 하나하나 따라했어. 반찬통을 여는데 노릇노릇하게 볶은 멸치볶음, 고소한 가지나물, 달큰한 감자조림, 그리고 작지만 정성 가득한 김치통 하나까지. 그 안엔 수진이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고 조심스럽게 멸치를 한 입 먹어봤죠. 어머, 이 멸치볶음 바삭한 거 봐라. 이건 엄마보다 나은데. 수진이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눈을 반짝였어요. 진짜, 김치는 아직 어렵더라. 그런데 정말 정성 담아서 했어. 엄마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썰고 다듬고 버무렸어. 그 말을 듣고 나니 반찬 하나하나가 그냥 음식이 아니었어요. 수진이의 시간, 손길, 그리고 진심이 그대로 묻어나 있었죠. 수진이는 제 옆에 앉아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는 내가 엄마를 위해 반찬을 만들게. 엄마가 나 위해 평생 반찬 해주셨잖아. 이제 그 정성, 내가 이어갈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고 웃었어요. 그리고 딸이 만든 반찬을 하나하나 천천히 맛봤죠. 그래, 이게 바로 행복한 삶이지. 주고받고, 이어가고, 그게 진짜 가족이란 거야. 그날 오후, 우리 둘은 방 안탁자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게 있지요. 엄마의 손맛이라는 말. 이제 그건 제 것이 아니라 수진이에게 이어진 말이 되었어요. 딸이 만든 반찬을 먹으며 저는 웃었고, 수진은 제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웃었어요. 그 순간, 제 손맛은 한 세대를 지나 딸의 손끝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렸어요. 그래, 내가 살아온 시간은 절대 헛된 게 아니었구나.
그날 이후로 수진이의 반찬통은 때마다 도착했고 그 속엔 매번 조금씩 익숙해진 엄마의 손맛이 담겨 있었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사랑은 그대로였어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의 정성을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 오래 받은 사랑을 값없이 소비해버리곤 합니다. 엄마의 손맛이라는 말엔 단순한 요리의 의미가 아닌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담고 사랑을 쌓아온 세월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손, 너무 늦기 전에 꼭 잡아주세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